2021학년도 원격 등교 수업 출결관리 평가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원격 등교 수업 운영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전 학년 등교 수업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에서 2단계는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하고 1, 2학년은 매일 등교 수업, 3학년에서 6학년은 등교 및 원격 수업 요일을 지정합니다. 학생들이 교과 전담 대면 수업에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등교일을 지정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는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1로 유지하고 2개 학년 등교일을 지정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면 원격 수업을 운영합니다. 원격 수업 출석 인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하되 3일 내에 최종 출결이 확인됩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당일이 원칙이며 접속 불량 등으로 대체 학습을 제공한 경우 3일 내 최종 확인합니다. 원격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대체 학습을 하기 바랍니다. 학생 평가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 및 등교 수업에서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확인한 경우 평가합니다. 평가 미참여 학생의 성적 처리는 학교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따릅니다. 평가 계획대로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평가 운영, 조정 및 평가 미실시가 가능합니다. 교외 체험학습 허용 일수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감염병 위기 단계가 관심 주의일 때는 기존처럼 20일로 적용이 되고 경계 심각일 경우에는 가정학습으로 최대 40일까지 허가됩니다.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 심각인 경우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감염병 위기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로 변경되면 가정학습 신청은 불가하며 현장 체험학습은 가능합니다. 지금 설명드린 원격 등교 수업, 출결관리, 평가 계획은 현 대전광역시 지침에 따른 것이며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다시 추후에 안내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장 실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4시간 이상 권장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학생 자율의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실적 인정 부분입니다.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비대면도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비대면 봉사활동 지침에 의거해서 봉사활동 실적 인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실적 인정기관에 등록된 봉사활동도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담임 선생님과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진행한 경우만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봉사활동 계획서와 보고서는 학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봉사활동 시간 부분입니다.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학교 수업이 6교시인 경우는 2시간, 4교시인 경우는 4시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인가기관의 봉사활동 실적과 해외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 봉사활동 인증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봉사활동은 반드시 인증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인증기관에는 교육감, 교육지원청,
학교 봉사활동 추진위원회에서 인정한 기관입니다. 또한 1365 자원봉사 포털, 사회복지자원 봉사인증관리에서 인증한 기관인 VMS, 한국 청소년 활동진흥원에서 인정한 기관인 도볼이 있습니다. 자, 인증 불가 기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 종교적,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습니다. 또한 활동비를 내고 참가한 봉사활동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봉사활동 실시 전에 인정기간과 시간 확인이 필요하고 실적 인정기간인 경우에도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학생 봉사활동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65, 그 다음에 VMS 도볼 사이트 이용 시 사이트 가입 후에 봉사활동 검색해서 신청하시면 되며 봉사활동 실행 후에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VMS 도볼의 확인서를 나이스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그런 뒤 학교에서는 나이스 자료 확인 후 승인이 되며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실적 연계 사이트 이용 시라도 담임선생님과 상담 및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적 연계 사이트 미이용 시에는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담임선생님의 지도 및 상담이 이루어진 후에 봉사활동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학생이 실행 후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면 학교에서는 평가 후에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실적 연계 사이트 미이용 시에는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서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만 실적이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학생 봉사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독서교육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학년도 독서교육 계획입니다. 올해도 나를 비추는 책 읽기 프로젝트를 통해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에 힘쓸 것입니다. 나비책 프로젝트는 다음 4가지 과제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첫째, 스스로 책 읽는 환경 조성을 위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 도서관 운영에 힘쓸 것입니다. 둘째, 한 뼘 더 성장하는 독서 교육을 위해 도서관 활용 수업을 활성화하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진로 연계 독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셋째, 즐거움이 배가 되는 독서 체험 프로그램을 위해 2021학년도에도 독서 체험 활동 선도학교를 운영하여 다양한 독서 체험 활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넷째, 책을 매개로 공감, 소통하는 독서 동아리 운영을 위해 5, 6학년을 대상으로 학생 독서 동아리 쓰담쓰담을 운영할 것입니다. 학부모 독서 동아리 두드림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 독서교육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올해 새로 시작되는 진로연계 독서활동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학년 독서 목표제를 하지 않고 나의 꿈자람 나를 비추는 책 읽기 활동을 전 학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나의 꿈자람 나를 비추는 책 읽기는 1년 동안의 독서활동 중 나의 꿈과 관심사를 바탕으로 나만의 도서 목록을 만들어 보고 나의 꿈, 관심사와 독후 활동을 연결하여 표현 및 발표해보는 활동입니다. 활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학급과 사서교사의 도서관 활용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1년 동안 자녀가 책 읽기를 통해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꿈동이 독서방 이용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꿈동이 독서방은 호동 2층 1학년 교실 방향으로 오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8시 30분에서 4시 30분까지입니다. 사서 교사의 출장이 있을 경우 4시까지만 운영됩니다.
학생 대출 건수 및 대출 기간은 5건 14일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꿈동이 독서방 이용 전후 개인 위생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상황 동안은 꿈동이 독서방 내 열람은 제한되며 가능한 대출 이용 부탁드립니다. 대출 이용 방법은 등교 학생은 학교 일과 시간 중 이용이 가능합니다. 원격 수업인 학생 또는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의 경우 등교 학생의 학교 시간 이후인 오후 2시 30분 이후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만 코로나19 상황이니만큼 가능한 외부 이용자의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서실 이용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 온라인, 오프라인 대출 신청 방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학부모 연수자료, 그리고 꿈동이 독서방 이용 및 도서 검색 방법 안내 가정통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동이 독서방에 반납된 도서는 책 소독기로 소독 후 대가 및 재대출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꿈동이 독서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독 및 방역에도 더욱 애쓰겠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슬기로운 집콕 독서 생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사이트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먼저 산내초등학교 홈페이지 꿈동이 독서방 게시판에 우리 학교와 근처 공공도서관 소식 등 독서 관련 유용한 정보들을 게시해 두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은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가능하므로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먼저 학교 홈페이지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동이 독서방 게시판 아래 도서대출 신청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온라인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신청서와 신청 방법은 게시판 내 필독 문서로 게시해 두었으니 한번 살펴보시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전 독서교육 종합지원 시스템 이용 안내드립니다. 대전 독서교육 종합 시스템에서는 우리 학교 도서 검색 및 다양한 독후 활동, 그리고 전자책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대전 독서교육 종합지원 시스템을 검색한 후 접속 이용하시면 됩니다. 도서 검색은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합니다만 독후 활동 및 전자책은 학생 회원 가입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 시 DLS ID 입력란이 있습니다. DLS ID는 학생 대출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이 어려울 경우 꿈동이 독서방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공공도서관 전자책 이용 안내드립니다. 공공도서관 대출 회원 가입 후 전자책 이용이 가능하며 각 도서관의 전자책 대출 규정을 확인한 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도서관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이용하고자 하는 공공도서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독서 관련 사이트 및 콘텐츠 안내드립니다. 좋은 책 고르기와 독서 활동에 도움을 주는 독서 관련 사이트와 콘텐츠들입니다. 각 QR코드를 찍으면 사이트로 이동 가능합니다. 가정에서 독서 활동을 하는데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콘텐츠와 관련해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개인 시청 이외에 이용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독서 교육에 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다문화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사회란 한 사회 안에 여러 민족이나 여러 국가의 문화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말하며 아래 국제 결혼 가정과 이주민 가정, 유학생, 북한 이탈 주민, 그 밖에 다양한 이유로 다문화 가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란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다문화 교육의 뜻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교육이란 인종, 민족,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집단의 문화를 동등한 가치로 인정하고 다른 문화에 따른 편견을 줄이기 위한 지식, 태도, 가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민자와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 사회가 도래하였고 국가 간 교류,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다양한 문화에 노출되었으며 공동체 생활 속에서 자신을 존중하고 남을 배려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하여 다문화 교육이 필요합니다. 본교는 2015년부터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 한국어 학급 온누리반을 운영하여 다문화 학생을 위한 개별 수준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하여 다문화 교육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다문화 교육 방향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편견 없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며 부모님께서 먼저 타 문화와 인종의 수용적 태도를 보여주도록 하고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정하도록 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지도하여 주고 자녀들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우리 문화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과 다른 나라 문화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자살의 특징, 청소년 자살 예고 징후, 그리고 자살 방지를 위한 노력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자살은 학교, 학업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자살 시도율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며 충동적이고 주변인들의 자살에도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분명한 자살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죽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기도 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청소년 자살은 자살 이전에 보이는 자살 예고 징후를 잘 파악하고 관심을 기울인다면 자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살 예고 징후에는 행동 신호음, 언어 신호음, 기타 신호음이 있습니다. 자살을 위한 도구나 약을 구비하고 평소 하지 않았던 행동, 주변을 정리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행동 신호를 보이기도 하고 죽음을 암시하는 말이나 죽고 싶다는 표현을 하는 등의 언어 신호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감정 기복이 심해지거나 식욕이 없어지고 잘 자지 못하는 등 평소와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잘 기억해 두고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살 방지를 위해 스마트 안심드림이라는 자살 징후 알림이 서비스 앱을 설치하여 활용하여 학생의 자살 징후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습니다. 설치 방법은 연수 자료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에서의 대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살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피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을 꺼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자녀의 얘기에 공감하고 귀를 기울여 주세요. 셋째, 논쟁이나 비판, 충고, 설교 등은 하지 마세요. 넷째, 부모님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세요. 다섯째, 자살 이외의 어려움을 해결할 대안이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여섯째, 곁에 머물러 주세요. 일곱째, 자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놓으세요. 마지막으로 자살 징후가 보일 때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생명의 전화, 자살 예방 핫라인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계획적이고 반복적,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가정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정서적 학대, 언어폭력, 경제적 폭력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가정폭력의 최대 피해자는 아이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아이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폭력 행위를 학습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경험한 가정폭력은 성인기까지 이어져 강력 범죄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거나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꼭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범죄 발생 직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 긴급전화 1366,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기관 또는 여성 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요청하면 응급조치, 병원 후송, 친인척 연락 등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에 포함됩니다. 아동학대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은 신고 의무를 부여받으므로 학교의 모든 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아동학대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체학대는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고 성적 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정서학대는 아동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등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방임은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발견한 경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꼭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에듀헬링 센터의 맞춤형 상담 코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에듀힐링 센터는 삶과 교육에서 개인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돕도록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최초 개발한 마음 단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대전교육정보원 4층에 위치해 있으며 교직원 및 학부모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스톱 심리상담 코칭 시스템을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상담 및 코칭이 가능하니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전화는 865-9361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또한 상담 및 코칭 영역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폭력, 양성평등 예방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성폭력 예방 교육입니다. 성폭력이란 성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성교육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가정에서의 성교육, 이렇게 해주세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동화, 만화 등을 통해 미리 알려줍니다. 둘째, 남녀의 2차 성징에 대해 알려줍니다. 셋째, 서로 간의 예의를 갖추게 합니다. 넷째, 성폭행은 장난이 아닌 범죄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섯째, 밝은 마음으로 몸을 사랑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성폭력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성 긴급전화 1366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혹은 성폭력 신고 112, 117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원스톱 지원센터 042-280-8436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세요. 뉴스키퍼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과 자기 주장적 표현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내 몸의 주인은 나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성접촉을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체로서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자기 주장적 표현이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표현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올바른 성적 자기결정권을 토대로 자기 주장적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양성평등 교육입니다. 평등한 부부란 남편과 아내가 성적 구분에 의해 역할 분담이 되어지지 않고 필요에 따라 돈벌이, 집안일, 육아, 의사결정을 분담하는 부부를 말합니다. 가정에서의 양성평등 실천을 위해서는 첫째, 자녀에게 격려, 칭찬, 꾸지람 등을 할 때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하십시오. 둘째, 예절이나 단정한 용무는 남녀 모두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차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셋째, 진로, 학업 선택, 동아리 활동 선택 시 남자와 여자의 영역이 따로따로 없으며 어떤 영역을 선택하든지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여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업 성취나 수행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보다 개인의 차이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흡연 예방 교육입니다. 간접 흡연이란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 연기와 담배가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옆에 있거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상태입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흡연을 하는 경우 나머지 가족 역시 흡연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접 흡연의 영향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우선 어린이 간접 흡연의 영향은 성장 발달에 나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급성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식, 중이염, 폐렴에 걸릴 확률이 증가합니다. 또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떨어집니다. 다음으로 간접 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첫째,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합니다. 둘째, 흡연자에게 금연을 권유합니다. 셋째, 흡연 구역에서 멀리 떨어집니다. 넷째,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같이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금연 상담 및 치료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부모님, 금연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 절대보호구역, 즉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의 지역을 말합니다. 이 절대보호구역에서는 금연이 절대 불가합니다. 둘째, 금연 상담 전화 1544-9030입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부터 금연치료 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의 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와 역기능 예방교육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군을 다음 3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과의존이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서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스마트폰 과의존에 해당하는 학생들 군을 다음에 두 가지 군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잠재적 위험 사용자 군과 고위험 사용자 군입니다. 잠재적 위험 사용자 군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조절력이 약화된 상태로 대인관계 갈등이나 일상의 역할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단계로서 잘 조치를 하면 다시 일반 사용자처럼 잘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위험한 상태는 고위험 사용자 군인데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가 되어서 대인관계 갈등이라든지 일상의 역할을 인식을 하지 잘 못한다든지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에 대해서 심리적 혼란을 겪는다든지 그런 상태가 바로 고위험 사용자군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폰 과의존을 좀 쉬게 할 수 있는 이런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REST라는 4가지 단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R입니다. 인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편한 자세로 아무렇게나 하는 것보다는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악영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바르지 못한 자세가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바른 자세로 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그리고 자신이 이런 스마트폰 과의존에 속해지지 않는지를 인식하는 것들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체크 단계입니다. 사용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인데 내가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단계로서 우리 초등에서는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 조사를 곧 4월에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른 사용을 실천하고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서의 S가 되겠는데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설정을 하고 수면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너무 빠져서 너무 늦게 잠들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서 건강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다양한 SNS 상에서의 메신저들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일정 시간 내가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메신저 다이어트, 그리고 진로와 학업에 유용한 어플을 사용할 수 있는 현명한 사용 능력이 필요하고요. 스마트폰을 학교나 학원이나 다른 곳에서 내가 쓰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는 약속된 장소에 보관하고 쓰지 않는 것을 지키는 것들이 이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커넥트의 T가 되겠고요.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하는 시스템들이 있고요. 혹시 이런 스마트폰 과의존에 속해 있다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과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형성을 통해서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더욱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관계로서 스마트폰을 레스트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 아이넷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아이넷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녀들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방송 통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구축된 사이버상의 청소년 정보 이용 안전망입니다. 여기서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는 6종이 되겠는데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고요. 학교 설명회 책자 안내로 나갔던 그 자료에도 홈페이지가 나와 있으니 그것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란 학교의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의 행위로 교육활동에 해를 입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학생회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및 통지, 사안에 따라 형사, 고소, 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의 침해 유형으로는 첫째, 형법상 상해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 및 모욕죄, 손괴행위. 둘째, 성폭력 범죄행위. 셋째, 불법 정보 유통행위. 넷째,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의 구체적인 예시로는 학부모들에게 담임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교실의 물품을 파손시키는 경우,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교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에 해당 교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허위 사실을 게시하는 경우, 학생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학생들을 혼내준다며 수업 중인 교실로 들어가 관련 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불러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없는 학교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이해와 실천 부탁드립니다. 공교육 정상화법 및 사교육비 경감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교육 정상화법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이란 초, 중 등 교육법에 따라 교육 관련 기관의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공교육 정상화법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수업 및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됩니다. 둘째, 학교 시험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됩니다. 수행평가 및 형성평가는 배운 내용에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원 등 사교육기관에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영어 교육의 경우 초등 3학년부터 영어 과목이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3학년 영어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따라 기초 기본부터 가르칩니다. 다음은 사교육비 경감입니다. 운영 목적은 첫째, 사교육으로 인한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성 발달 저해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선행학습으로 인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학습에 대한 흥미 저하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계층 간 불평등과 사회통합의 저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학교는 첫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합니다. 둘째, 다양한 방과 후 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기주도 학습 능력 신장을 위해 학급별로 이학습터 사이버 학급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사교육 경감의 필요성에 관해 매년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표에는 우리 학교의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초등 돌봄교실은 전용교실 2, 겸용교실 1, 방과 후 학교 연계형 교실 1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의 경우 15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각의 수강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탁금지법에 이에 관련하여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이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제정한 법입니다. 이 청탁의 대표적인 예로는 부정 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가 있습니다. 부정 청탁의 경우에는 법령에 위법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을 말합니다. 공직자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해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품 등의 수수는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 직위, 직책 등에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반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청탁과 관련하여 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 등에게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부조리 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신고는 다음과 같고 인터넷 신고는 QR코드를 스캔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게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2021학년도 학교급식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균형 있는 영양식을 제공하므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은 학교급식을 통해 식습관을 개선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학교급식은 시청과 교육청에서 재원을 부담, 학생들은 무상급식으로 급식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물가 인상분을 반영 150원의 급식비가 인상되어 학생은 3,300원, 교직원은 4,150원의 급식비로 운영됩니다. 그 밖에 학교급식 재원으로는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친환경급식비 일식단 300원과 조리종사원 인건비의 일부가 교육청에서 지원됩니다. 2021학년 한도 학교급식은 영양관리와 식생활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성장 발달을 고려한 식단은 자연식품을 활용해 제공하며 급식 시간 내 생활지도와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헬스 시스템을 적용한 위생관리와 각종 안전성 검사, 코로나 대응 방역, 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한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하는 학교급식을 운영하기 위해 학부모 식재료 검수, 모니터링, 학교급식의 날 운영, 소위원회 활동을 실시, 학부모의 의견을 귀 기울이고 학교급식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 투명한 학교급식이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좋은 급식이 이루어집니다. 가정 내에서도 학생들이 급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